영상을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을 보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 S&P 500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는 뭐 악재가 없다 생각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이렇게 올랐는데도 1.53%나 올라서 13,461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S&P 500은 4,3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고요. 그래서 CPI 지수가 오늘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큰 키인데요. 이게 지금 뭐 4.1 시장 예상치는 4.1인데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은 조금 뭐 좋아지겠죠. 하지만 뭐 예상치보다 저는 높게 나와서 시장이 한번 조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오늘만 투자하는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그리고 10년 후도 보고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다. 이거는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 팡플러스도 그랬고요. 뭐 차이나 전기차 떨어졌다고 계속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1, 2년 투자해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인가 그런 분들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요. 뭐 미국 테크 탑 10이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나 다들 여러분들 이 골짜기 메우고 갔죠. 골짜기 만들고 갔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 테크 탑 10도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골짜기 만들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개별주로 보면은 요즘 유명하잖아요. 개별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무려 지금 여기 보시면은 346달러에서 뭐 100달러 가까이 떨어지고 갔습니다. 108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만 그러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갈 땐 또 무섭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테슬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올라오고 있고 메타, 페이스북 다 급락했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질 때는 다 죽을 것 같이 384달러가 88달러까지 무려 뭐 몇 배입니까? 한 4배, 5배를 폭락을 하는데 폭락을 했다 올라올 때는 서서히 또 올라온다. 자기 이제 가치를 찾아서 서서히 올라간다. 이게 가치가 이렇게 변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이런 뭐 수급이나 아니면은 심리 이런 게 변하면서 주가가 심각하게 가치보다 훨씬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주식장은 바뀌는 게 없어요.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그랬을 때, 미국 테크 탑 10이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7,9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테크 탑 10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뭐 저점 매수 하는데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나 전기차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빠졌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계속 미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지금 제가 늦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CPI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4.0이 나왔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1인데 낮게 나와서 또 오늘도 시장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간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도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제가 제 말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타이밍 재지 말고 사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계속 올라서 무서워서 진짜 못 사겠습니다. 너무 올라서 또 이제 쏙3랑 TQQQ 또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못 사겠다. 그래서 전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살지 말지 또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리 동결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월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뭐 79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0.25% 말고 이제는 동결로 갈 것 같다. 6월 달에는 동결이고 7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하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동결이니까 6월 달에는 또 랠리를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12일 연속으로 계속 급등을 하니까
뭐 이례적이죠. 이제 13일 연속으로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수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보니까 지금 미국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다 이제는 테슬라 규격으로 맞춰줘라. 그래서 포드랑 GM도 여기에 테슬라 규격으로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거의 미국 시장을 다 먹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다 장악하면 이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이제는 규격으로 가잖아요. 이제 LFP를 다시 도용하는 이런 대세가 되는 정책도 지금 테슬라가 LFP를 끌어오면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아디랑 CATL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코어에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지금 남겼는데 지금 보시면은 잠자는 중국의 거대 전기차를 주시하라면서 비아디 죄송합니다. 비아디의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을 내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맥널리 분석가는 비아디의 회사 규모는 2018년 2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그래서 지금 배터리와 상용차 플랫폼 등 여러 부분에서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다. 그래서 비아디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브랜드 가치라고 하죠. 서양 브랜드 가치뿐이라고 평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아디는 지난 5년간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성공 스토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공급 측면인데 어느 기업들보다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오리지널 장비, 그러니까 수직 통합되어 있죠. 배터리랑 다른 장비, 완성차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자급자족이죠. 거의 그렇게 보면은 전체를 다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진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기차의 대명사가 테슬라에서 이제는 테슬라와 비아디로 이렇게 나왔다. 비아디의 이런 성장이 이렇게 인식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맥널리 분석가는 비아디는 지난해 테슬라보다 더 많은 신에너지 차량을 판매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유럽 판매를 시작하며 이미 차량 렌탈 및 차량 공유 시장 등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비아디는 중저가 시장, 가성비로 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미나 유럽, 그 다음에 신흥 시장에서도 잘 팔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애플입니다. 역시다. 애플이 진짜 정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혼합 현실 헤드셋이죠. 그래서 이거를 출시한 지 1주 만에 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재진입했다.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워낙 원래 좋기도 하고 뭐 다 걸려요. AI도 걸리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혼합 현실 이런 것도 다 걸리고 워낙 애플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범위가 커버리니까 어떤 테마가 있어도 다 애플이 거기에 낀다. 그러면 애플은 계속 더 커지겠죠. 그래서 대단한 지금 기업이다. 그래서 애플은 뭐 시장 위기가 와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은 더 많이 올라 버린다. 거의 애플은 뭐 워렌 버핏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건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의 지금 지분의 거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애플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난해 초 처음으로 장중 3조 달러를 넘었으나 공급망 차질을 겪으며 고전하고 주가는 1년 동안 27%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에만 41%가 오르며 나스닥 100 지수 전체 상승률 35%를 앞질렀으며 시총은 뭐 3조 달러의 재진입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애플조차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식이란 게 계속 오르지 않고요. 조정을 하고 가는데 이거를 못 견디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비아디를 넘어서고 이제는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원래 홍콩에 상장된 글로벌 차이나 일렉트로닉 비에클 이 ETF가 거의 차이나 전기차가 따라가는 지수인데 지금 10.99%가 떨어졌는데 왜 차이나 전기차는 14%나 떨어졌을까? 그간 지금 위안화가
7.78%나 떨어졌어요. 1개월 동안 7.78%나 떨어졌는데 보면은 지금 원화 원달러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다. 그래서 지금 주요 통화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위안화도 많이 떨어졌다. 위안화가 지금 202 위안에서 지금 뭐 보면 178 위안. 지금 원화 대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거 환차익 때문에라도 차이나 전기차가 더 많이 떨어졌다. 원래 떨어질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더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예상보다 시장이 리오프닝이 잘 안 되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외국 자본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투자 수익률도 중국 제외한 이머징 마켓에서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해외 채권에 지금 쏠리고 있다. 특히나 일본으로 많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소외를 됐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이제는 뭐 많이 오르면은 이제는 다시 소외된 쪽으로 돈이 또 다시 저평가가 되면서 몰리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노려봐야 된다. 그게 바로 역발성 투자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니까 10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0.1%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경기 부양을 하려고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서 돈을 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풀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좀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리고 조금 좀 좋게 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글로벌 기업이 지금 러시아에서 다 떠났잖아요. 근데 그 빈틈을 중국이 계속 노리고 있다. 그래서 올 양국 무역은 2천억 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교역액은 전년보다 40%가 증가했고 자동차 브랜드 14개 중에 11개가 지금 중국이다. 이게 중요하죠.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70%가 상승했고 그러니까 원래 삼성과 애플이 있었는데 이게 철수를 하니까 다 중국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서방 제재에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안화 거래로 영향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게 다 득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뭐 국제 경제적 중국 도움이 절실한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항구도 사용권도 이렇게 열어줘서 계속 이렇게 더 많이 경제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이랑도 지금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이런 입지가 더 넓혀지고 있다. 특히나 브릭스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더 많이 넓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보면은 온두라스랑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FTA를 협상을 지금 가능한 빨리 하자.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1대1로 교역하면서 여기에 어디가 뭐가 많이 팔릴까요?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가겠죠? 전기차 중에 특히나 비아디가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조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손절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도 중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절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 미국 규제를 우회하려고 해서 제가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 진다고 했잖아요. 멕시코 공장에 같이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테슬라 측에서 했잖아요. 그거랑 뭐 같이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멕시코를 활용해서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왜냐? 멕시코는 지금 북미 대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안 해요. 디커플링 같은 거를.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여기에 하웨이나 아니면 석유 시추업체, 의복 제작업체, 전기차 개발업체, 하드웨어, 뭐 네트워킹 공급업체 이런 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런 걸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해 버리면은 이젠 메이드 인 멕시코니까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디커플링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제는 중국이 계속 피고 있다. 뭐 고션 하이테크나 이런 데도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아니면 멕시코나 이런 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특히나 또 요즘 탄산리튬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 저점에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수요가 살아나면서 서서히 오르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너무 이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는 서서히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극심한 우려는 조금 접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 장관이 떠나자마자 중국이랑 같이 또 사우디가 이렇게 경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미국 말을 중동 국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이제는 점점 똑똑해지고 미국의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밀착 행보가 계속 일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사우디 이란이랑 또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의 룽성 석유화학 지분 10%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부분 가입하고 그다음에 6월 11일 날 따끈따끈하죠. 중국이랑 사우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즈 이게 휴먼 호라이전스의 공장이 이제는 사우디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사우디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회사거든요. 휴먼 호라이전스. 한번 이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국 전기차 제조사 휴먼 호라이전스의 56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제는 자국 시장을 넘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협력하기 위해서 휴먼 호라이전스의 56억 달러를 계약 체결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는 석유가 점점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석유 부분에 투자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인 휴먼 호라이전스에 56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먼 호라이전스는 어떤 회사냐면 약간 1억 넘는 차량 있잖아요. 1억 넘는 고 브랜드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고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로 뭐 사우디나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또 잘 팔리겠죠. 왜냐하면 옵션이 진짜 1억 넘게 들어가니까 옵션이 엄청난 1억 이상 2억의 옵션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겠죠. 성능은.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우디 이런 부호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사우디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TL이 지금 태국 자동차 제조사랑 협력을 해서 EV 배터리를 제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ATL과 아론플러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 조립 공동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가장 제1의 거물이라고 하죠. 배터리 거물 CATL이 지금 태국의 국유 석유회사 PTT 의 자회사인 아론플러스와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고 조립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이런 투자를 해서 태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조립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태국이 이미 지금 중국에 너무 우호적이에요. 중국에 지금 비아디 차량이 1등으로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2등도 네타 V라는 모델이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CATL 공장도 또 태국은 거의 뭐 중국이 전기차 부분이나 배터리 부분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장은 24년 4분기부터 배터리 조립을 할 예정이면서 초기 생산은 6기가와트시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능력을 2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태국의 전기차 이런 산업은 중국이 장악하겠죠. 그리고 태국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이렇게 베트남 이런 데도 거의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다닐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특히나 오늘 보면은 대형 트럭 배터리 교체 제품을 제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교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왔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이 지금 이제는 상용차라고 하죠. 트럭을 배터리 교체 솔루션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럭 같은 것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길어버리면은 이 운송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전기 트럭들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몇 분 만에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들어가면은 교체를 해준대. 이 3개 블록을 가진 이런 뭐라 하죠? 배터리를 바로 갈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개 남은 블록들을 바로 이거를 여기를 꺼내서 갈아서 다시 껴서 이걸 다시 끼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게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걸 충전한다고 하면은 한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운송 업체들은 왔다 갔다 뭐 400km씩 이렇게 800km 하루에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데 바로바로 다녀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이게 높을 수가 없잖아요. 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면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몇 분 만에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나 승용차를 제외하고 가장 필요한 데가 버스나 이런 상용차들
그러니까 자동차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택시, 뭐 버스, 이런 트럭 이런 데가 진짜 이런 배터리 교체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CATL에서 이렇게 내놨다. 이런 장비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지배한 LFP 배터리 26년에 위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인산염 부족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와, 내가 배운 거는 인산이랑 철이 지금 가장 뭐 풍부한 자원이라고 해서 싸다고 들었는데 왜 26년부터 인산염이 부족해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6년까지 LFP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염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LFP 배터리는 사장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26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테크트립 이쪽 계열에서 뭐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죠. 거의 뭐 전문가죠. 전문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이 왜 부족하냐고, 이렇게 원래는 저는 풍부한 걸로 배우고 있었는데 왜 부족한지 물어봤는데 이런 테크트립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산염 쇼티지가 떠오를 것을 잘 몰랐다. 근데 인산염이 매장량이 모로코가 1위고 그 다음에 중국, 뭐 미국이 있다고 하는데 모로코가 1위인데 뭐 환경 이슈 때문에 중국은 뭐 축소를 계속 몇 년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식 공정이 지금 중국의 공법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황산을 주로 사용하는 습식을 사용하는데 습식 역시 황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주 용도는 인산염의 주 용도는 인산 비료,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이며 LFP에도 사용 용량은 10% 정도라고 하는데 LFP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인산을 오히려 감산해온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 현상도 있었잖아요. 반도체 부족 현상도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감산을 해와서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산염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은 물질이라서 원각성 발굴도 그만큼 더디지 않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도 많이 늦어졌다. 왜냐? 너무 좀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모로코가 지금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중국보다 또 나을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테크트립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가져왔잖아요. 왜 유독 아프리카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왜 모로코에 지을까? 이게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거시안 하이테크가 모로코 공장을 짓는 이유가 결국 인산염에 있었다. 인산염. 그리고 코발트도 있겠지만 인산염이 모로코가 가장 많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멍청한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빠르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는 국가다. 특히나 콩고의 이런 대통령도 이렇게 국빈 만찬을 해주면서 이런 자원 개발 이런 것도 나눴겠죠. 중국을 뭐 며칠 전에 방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 이런 뭐라 하죠? 전기차에 관련된 원자재가 많은 국가들이 다들 중국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듣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